말도 안 돼. 한국에선 학교 급식을 저렇게 한다고요? 최근 미국의 학교 급식 문화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놀랍게도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되자마자 비영어권 1위를 차지하며 미국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보고 영감을 받은 영양사가 학교 급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미국의 한 초등학교를 변화시킨 영양사의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클랜드 초등학교의 영양사 세라 톰슨입니다. 제가 이 학교에서 일한 지도 벌써 5년이 되어 가네요.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최근 몇 달간 겪은 일들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예요. 모든 것은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우리 학교는 예산 삭감으로 큰 위기를 맞았어요. 급식 질은 떨어지고 아이들은 점점 급식을 먹지 않기 시작했죠. 또 감자튀김이에요? 라며 투정 부리는 애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매일 아침 급식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어요. 급식실은 늘 그렇듯 시끌벅적했고 아이들은 급식을 앞에 두고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죠. 점심시간이 끝난 후 교장 선생님께서 제 사무실로 들어오셨어요. 표정이 심각해 보이더라고요. 이번 주 급식 메뉴를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죠. 아이들이 급식을 잘 먹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요즘 급식실에 가보면 음식을 남기는 아이들이 늘어났거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최근에 학교 예산이 줄어들어서 신선한 재료를 사기가 점점 힘들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냉동식품이나 인스턴트 음식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교장 선생님께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지금 주어진 돈으로는 이게 최선이라고요.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영양사로서 아이들에게 이런 음식을 주는 게 맘에 걸렸거든요. 뭔가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며 아이들의 건강과 영양을 책임지는 영양사로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든 개선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밀려왔어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TV를 켰는데 우연히 한 프로그램이 눈에 들어왔죠. 흑백 요리사라는 제목의 한국 예능 프로그램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요리 프로그램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화면 속 출연진 중에서 학교 급식의 대가라는 분의 음식을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학교 급식을 저렇게 준다고? 화면 속 급식은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급식보다도 다양하고 건강해 보였어요. 신선한 채소, 맛있어 보이는 국, 그리고 다양한 반찬들. 아이들이 채소까지 잘 먹는다는 말을 듣고 눈을 뗄 수가 없었죠. 그 순간 마치 번개가 머리를 강타한 것 같았어요. 이거야. 우리 학교에 필요한 건 바로 이거라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제 머릿속은 온통 한국 급식으로 가득 찼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학교에도 이런 급식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했죠. 곧바로 저는 노트북을 켜고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한국의 학교 급식에 대해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먼저 알게 된 건 한국의 학교 급식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영양 균형, 위생, 다양성 모든 면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라는 의문이 들었죠. 우리나라에서는 급식을 어쩔 수 없이 먹는 것으로 여기는데 한국에서는 급식 시간이 학생들이 가장 기대하는 시간이라니 더 놀라운 건 한국의 급식 역사였어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의 급식도 우리나라와 비슷했대요. 그런데 정부와 학교, 학부모가 힘을 합쳐 지금의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다음 날 저는 눈 밑에 다크서클을 짙게 두르고 학교에 나갔어요. 하룻밤새 한국 급식의 전문가가 된 기분이었어요. 학교로 가는 동안 머릿속에는 이미 새로운 메뉴와 아이디어가 가득했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어요. 교장실에 들어서자 선생님께서 제 모습을 보고 걱정스러워하셨어요. 밤새 무언가를 연구한 것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저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죠. 어젯밤에 우리 학교 급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아이디어를 발견했다고요. 교장 선생님의 표정이 궁금증으로 바뀌는 걸 보니 제 말에 관심을 가지신 것 같았어요. 그리곤 살짝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마도 또 뭔가 엉뚱한 아이디어겠지 하고 생각하신 것 같았죠. 하지만 제 열정을 눈치채셨는지
차 한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이게 바로 기회라고 생각했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저는 제 아이디어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급식 시스템부터 영양 균형, 학생들의 반응, 심지어 급식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까지 설명했죠. 제 말을 들으시던 교장 선생님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더라고요. 교장 선생님께서 구체적인 계획을 물으셨고, 저는 메뉴 개선과 급식실 환경 개선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튀김 위주에서 벗어나 다양한 채소와 단백질을 활용한 건강한 메뉴로 바꾸고 아이들이 즐겁게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설명했죠. 하지만 교장 선생님은 예산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저도 그 현실의 벽을 잠시 잊고 있었던 거죠. 그래도 물러설 순 없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자고 제안했죠. 다행히 교장 선생님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결국 한 달 동안 시범 운영해보고 결과가 좋으면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드디어 시작이구나.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교장실을 나오는 길, 복도에서 아이들과 마주쳤어요. 평소라면 그냥 스쳐 지나갔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유심히 바라봤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꼭 성공시키겠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날 밤 저는 한국 요리책을 사러 서점에 갔어요. 비빔밥, 불고기, 김치찌개, 생소한 이름들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설렜어요. 마치 새로운 모험을 떠나는 것 같았달까요? 책장을 넘기며 상상했어요. 아이들이 맛있게 급식을 먹는 모습, 건강해지는 모습, 그리고 급식 시간을 기다리는 모습을. 그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좋아할까? 예산은 어떻게 해결하지? 수많은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어요. 교장 선생님께 허락을 받고 나니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급식실 조리장 마이크와 동료들을 설득하는 과정이었어요. 한국 요리책을 손에 든 채 저는 주방으로 향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한국식 급식을 만들어 볼 날이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설렘도 컸답니다. 주방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의아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마이크가 제 손에 든 한국 요리책을 보고 물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제 계획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마이크의 반응은 예상대로 부정적이었어요. 한국식 급식을 만들 수 있겠냐며 제가 미쳤다고 할 정도였죠. 그래도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변화라고 설득했죠. 다행히 제 열정이 통한 걸까요? 마이크의 표정이 점차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뀌더라고요. 결국 마이크도 한번 해보자며 동의해줬어요. 그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아이들의 반응이 걱정되면서도 기대됐죠. 우리의 첫 도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 순간을 마주하려니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야채를 썰고 고기를 볶고 계란을 부치는 동안 땀이 비 오듯 흘렀답니다. 드디어 완성된 비빔밥을 보며 우리 모두 환호성을 질렀어요. 색색의 야채와 고기, 그리고 노란 계란이 어우러진 모습이 정말 예뻤거든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죠. 과연 아이들의 반응은 어떨까? 급식 시간. 아이들은 평소와 다른 메뉴에 놀란 눈치였어요. 이게 뭐예요? 덤슨 선생님, 무지개 같아요. 이밀리의 눈이 반짝거렸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이게 바로 제가 꿈꾸던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한국의 유명한 음식, 비빔밥이란다. 한번 먹어보렴. 이밀리는 조심스레 숟가락을 들어 비빔밥을 한 입 먹었어요. 그리고, 와, 이거 정말 맛있어요. 이밀리의 감탄에 주변 아이들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비빔밥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둘씩 아이들이 비빔밥을 맛보기 시작했고 급식실은 곧 감탄사로 가득 찼죠. 이게 진짜 우리 학교 급식이에요. 얘들아, 이거 먹어봐. 진짜 맛있어.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먹던 아이들이 점점 식사에 열중하기 시작했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죠. 그때 한 아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이거 정말 맛있어요. 내일도 이거 먹을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작은 성공이었지만 저에겐 정말 큰 의미가 있었거든요. 이제 시작이구나. 우리도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이들의 반응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진 않았죠. 이게 뭐야? 난 그냥 햄버거가 좋은데. 빌리의 투덜거림이 들렸어요.
모든 아이들이 한 번에 새로운 음식을 받아들일 순 없겠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흥분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TV를 켜고 흑백 요리사를 다시 보기 시작했죠. 이번엔 더 자세히 보게 되더라고요. 요리사들의 열정, 재료 선택, 조리 방법, 모든 게 새롭게 보였어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더 맛있어질 수 있겠어. 저는 쉴 새 없이 메모를 해나갔어요. 다음 날의 메뉴는 더 맛있어질 거라 생각했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더더욱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학교에 도착했어요. 주방 직원들과 함께 새로운 메뉴를 준비하기 시작했죠. 오늘의 메뉴는 김치볶음밥이에요. 덤슨 선생님, 정말 이걸로 괜찮을까요? 마이키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걱정 마세요, 마이. 어제보다 더 맛있을 거예요. 저를 믿어주세요. 점심시간. 아이들의 반응은 어제보다 더 뜨거웠어요. 우와, 오늘 것도 맛있어요. 저 내일은 뭐 나와요? 기대돼요. 심지어 어제 투덜거렸던 빌리도 조용히 김치볶음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조금씩 한국식 메뉴를 늘려갔어요. 김치볶음밥, 불고기, 잡채. 아이들의 반응은 점점 더 좋아졌고 급식을 먹는 아이들의 수도 늘어났어요.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지만은 않았어요. 일부 학부모님들은 왜 갑자기 이상한 음식을 주느냐며 항의하셨고 예산 문제도 여전히 있었죠. 게다가 한국식 재료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들의 밝아진 표정, 건강해진 모습을 보면 힘이 났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이 일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한 달이 지나고 교장 선생님과의 면담 날이 다가왔어요. 결과가 좋으면 계속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였죠. 저는 밤새 준비했어요. 아이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 영양 분석, 심지어 급식 잔발량까지 모든 데이터를 모았답니다. 면담실 문을 두드리는 제 손이 떨렸어요. 이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란 걸 알았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가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제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면담실에서 나오는 제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교장 선생님께서 한국식 급식을 계속하는 것을 승인해 주셨거든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죠. 오히려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흑백 요리사를 봤어요. 이번에도 꼼꼼히 보았죠. 그중 급식대가로 나오신 분의 열정과 노하우가 눈에 들어왔죠. 우리 아이들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그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다음 날, 저는 새로운 각오로 주방에 들어섰습니다. 흑백 요리사에서 본 것처럼 우리도 최고의 급식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날의 메뉴는 김치찌개였어요. 처음 만드는 거라 긴장됐지만 열심히 준비했죠. 아이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한 아이가 소리쳤죠.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거든요.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어떤 날은 음식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일부 아이들은 여전히 한국 음식에 적응하지 못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흑백 요리사의 한 장면을 떠올렸어요. 심사위원 중 한 분이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도전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었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저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어요. 점점 더 다양한 한국 요리를 시도했어요. 불고기, 잡채, 떡볶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를 찾아가는 과정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특히 흑백 요리사에서 본 것처럼 아이들의 의견을 듣고 메뉴를 개선해 나갔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급식을 먹는 아이들이 늘어났고 잔발량은 줄어들었죠. 심지어 일부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집에서도 한국 음식을 먹고 싶어 해요. 라는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우리 학교를 찾아오셨어요. 바로 지역방송국의 제작진이었죠. 우리 학교의 한국식 급식 이야기를 듣고 취재를 오신 거였어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그들은 우리의 급식 준비 과정부터 아이들이 먹는 모습까지 모두 카메라에 담았어요. 인터뷰 중에 제작진이 물었어요. 어떻게 이런 변화를 시도하게 되셨나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죠. 흑백 요리사를 보고 영감을 받았어요. 한국의 학교 급식 문화가 정말 놀라웠거든요. 그날 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우리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관심을 받다니.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이 흑백 요리사였다는 게 정말 신기했죠. 다음 날, 아이들과 교직원들 모두가 들떠 있었어요. TV에 나온다는 소식에 모두가 흥분한 거죠. 저는 이 기회를 활용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 제안했어요. 한국의 학교처럼 우리도 영양사와 조리사를 더 채용하고 급식실 환경을 개선하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는 예산 문제로 난색을 표하셨지만 TV 방영 이후 지역 사회에 관심이 높아지면 후원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설득했죠.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됐어요. 방송이 나간 후 우리 학교로 후원 문의가 쏟아졌어요. 심지어 한국식품회사에서 식재료를 지원해주겠다는 연락도 왔죠. 이제 우리 학교의 급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이들은 매일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게 됐고 영양사와 조리사들도 늘어났죠. 급식실도 흑백 요리사에서 본 것처럼 밝고 깨끗하게 바뀌었어요. 가장 기뻤던 건 아이들의 변화였어요. 이제는 오늘 점심 뭐 나와요? 하고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어보는 아이들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흑백 요리사였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한 프로그램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죠. 더 맛있고 건강한 급식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아이들의 밝은 미소를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한식, 급식 혁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어요. 아이들의 반응은 날이 갈수록 좋아졌고 학부모들의 피드백도 긍정적이었죠. 하지만 모든 혁명에는 반대 세력이 있는 법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방해꾼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등장했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 끝나고 주방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낯선 양복 차림의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죠. 그의 명함에는 프랭크 밀러, Fast and Easy Foods CEO라고 쓰여 있었어요. 프랭크는 우리 학교의 급식 메뉴 변화에 대해 언급하며 이것이 그의 회사와의 계약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순간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Fast and Easy Foods가 우리 학교에 급식 재료를 납품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거든요. 그제서야 상황이 이해가 됐죠. 이 회사는 냉동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었고 제가 신선한 재료로 한식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제품 주물량이 줄어든 거예요. 저는 프랭크에게 아이들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그의 반응은 차가웠죠. 그는 제가 이대로 계속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경고했어요. 그 말을 남기고 프랭크는 돌아갔지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프랭키의 위협적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흑백 요리사에서 본 열정 넘치는 요리사들의 모습도 떠올랐어요. 그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저에게 용기를 줬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큰 결심을 안고 학교로 향했어요. 프랭크와 그의 회사가 어떤 방해를 하든 저는 제 길을 가기로 했죠.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서도 이 한식 급식 혁명을 계속해 나가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제가 모르는 사이에 프랭크는 이미 다음 수를 두고 있었어요. 그는 학교 이사회에 연락을 취해 우리의 급식 변화가 예산에 부담을 준다는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했죠. 또한 일부 보수적인 학부모들에게 접근해 미국 아이들에게 왜 이상한 외국 음식을 먹이느냐는 불만을 조장하고 있었어요. 프랭키의 위협과 Fast and Easy Foods의 움직임을 알게 된 후 저는 이 상황이 단순한 급식 개선 이상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우리는 거대 기업의 이익과 아이들의 건강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거죠. 하지만 저는 쉽게 물러설 수 없었어요. 흑백 요리사에서 본 요리사들의 열정과 도전 정신이 제게 힘을 줬거든요. 이 싸움이 쉽지 않을 거란 걸 알았지만 동시에 이게 바로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이들의 밝은 웃음과 건강한 모습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시작한 이 작은 혁명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보려고 다짐했어요. 그때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제 진짜 도전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거예요. Fast and Easy Foods라는 회사와 맞서 싸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더 나은 급식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여정은 이제 겨우 첫걸음을 뗀 거나 다름없었어요. 그때 저는 이게 그저 학교 급식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싸움이라는 걸 깨달았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들의 행복한 얼굴을 떠올리면 다시 힘이 났거든요. Fast and Easy Foods의 압박이 점점 더 거세져 갔어요. 학교 이사회에서는 예산 문제를 들어 한식 급식 프로그램을 재검토하겠다는 말이 나왔고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음식을 먹인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이런 반대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달까요? 저는 흑백 요리사에서 본 것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로 마음먹었어요. 먼저 저는 아이들과 직접 소통하기 시작했어요. 급식 시간마다 식당을 돌아다니며 아이들의 의견을 들었죠. 학부모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덕분에 한식 급식에 대한 지지도 늘어갔죠. 하지만 가장 큰 전환점은 따로 있었어요. 지난번 촬영 왔던 제작진에게서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학교에 한식, 급식 혁명 방송이 나가고 호응이 좋아서 특별편을 만들고 싶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기회라는 걸 직감했어요. 촬영이 시작되고 우리의 이야기가 전국에 방영되자 상황은 급변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노력에 감동받았고 다른 학교에서도 문의 전화가 쏟아졌죠. 우리 학교도 한식 급식을 도입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말 대단해요. 아이들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다니. 우리의 한식 급식 프로그램을 전국 학교의 모범 사례로 삼고 싶다는 연락까지 왔죠. 이제 프랭크와 Fast and Easy Foods는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할 수 없게 됐어요. 오히려 그들이 우리에게 협조를 요청해 왔죠. 건강한 냉동식품 라인을 개발하고 싶다면서요. 저는 이 모든 변화를 보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작은 학교에서 시작된 우리의 도전이 이제는 전국적인 움직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건 흑백 요리사에서 시작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요. 그때 저는 더 큰 꿈을 꾸게 됐어요. 우리 학교의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흑백 요리사에서 영감을 받아 시작한 한국식 급식이 이제는 지역사회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인근 학교에서 우리 급식을 견학하러 오는 일이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한두 학교였는데 점점 그 수가 늘어났죠. 매번 견학을 올 때마다 저는 흑백 요리사에서 배운 것들을 열심히 설명했어요. 아이들의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급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교육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방문객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그들도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덤슨 씨, 어떻게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셨나요? 우리 학교에도 도입하고 싶은데 조언 좀 부탁드려요. 이런 요청에 응하여 저는 주변 학교 영양사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열기 시작했어요. 워크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한식을 급식에 도입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공유했죠. 한식의 장점은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덕분에 영양 균형을 맞추기가 쉽죠. 또한 발효식품을 많이 사용해서 아이들의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워크숍 이후 실제로 한식을 급식에 도입하는 학교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지만은 않았죠. 일부 학교에서는 예산 문제나 조리 시설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이런 학교들을 위해 우리는 간편 한식 키트를 개발했어요. 미리 손질된 재료와 양념을 패키지로 만들어서 조리를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한 거죠. 이 키트는 많은 학교에서 호응을 얻었어요. 덤슨 씨, 이 키트 덕분에 우리도 한식을 급식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느 날은 지역 신문사에서 취재를 왔어요. 어떻게 이런 변화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라는 질문에 저는 또다시 흑백 요리사 이야기를 꺼냈죠. 한국의 TV 프로그램을 보고 영감을 받았어요. 그들의 열정과 노하우를 우리 현실에 맞게 적용해 본 거죠. 이 인터뷰가 나간 후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지역 내 약 20개의 학교가 한식을 급식에 도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도 시작됐어요. 한식 급식의 확산으로 식자재 수급에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특히 김치와 고추장 같은 핵심 재료의 공급이 부족해졌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지역 농가들과 협력하기 시작했어요. 학교 근처의 농가에서 직접 재료를 공급받고 그 농가의 한식 재료 재배법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을 시작한 거죠. 이제 우리 농장에서도 고추와 배추를 키워요. 학교에 공급할 수 있어 정말 기뻐요. 이 프로그램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됐어요. 농가의 소득이 늘어나고 지역 사회와 학교의 연결고리가 강해진 거죠.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또 다른 도움의 손길이 찾아왔어요. 바로 지역 대학교의 한인 학생회였죠. 어느 날 한 젊은 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덤슨 선생님. 선생님의 한식 급식 프로그램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데이빗은 자신들이 우리 프로그램을 돕고 싶다고 말했어요. 한국 문화를 알리는 것이 그들의 목표 중 하나였고 우리의 프로그램이 그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네요. 우리는 함께 한식 문화 교실을 기획했어요. 매주 토요일 한인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아이들에게 한국 문화와 음식에 대해 가르치는 프로그램이었죠. 첫 수업은 김치 만들기였어요. 아이들은 처음에는 낯선 냄새에 인상을 찌푸렸지만 직접 만들어 보니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죠. 와, 이게 정말 김치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만든 김치를 집에 가져가도 돼요? 아이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을 넘어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있었던 거죠. 이 프로그램은 예상치 못한 효과도 가져왔어요. 아이들이 집에 가서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부모님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덤슨 선생님, 우리 아이가 집에서도 김치를 만들어요. 저도 한번 배워보고 싶네요. 이런 관심 덕분에 우리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한식 교실도 열게 되었어요. 주말마다 학부모들이 모여 김치찌개, 불고기 등 한식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죠. 이 활동들은 우리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 사회의 지지를 크게 높였어요. 더 이상 이상한 외국 음식이 아니라 우리 지역 사회의 새로운 문화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거죠. 데이비드와 한인 학생들의 도움은 정말 컸어요. 그들 덕분에 우리는 단순히 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문화교류의 장을 만들 수 있었죠. 덤슨 선생님, 저희도 이 활동을 통해 많이 배웠어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되었고, 문화를 나누는 기쁨도 알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의 이 말을 들으며 저는 우리의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흑백 요리사를 떠올렸죠. 그 프로그램이 저에게 영감을 준 것처럼 우리의 활동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모든 학생들이 한식을 좋아하는 건 아니고 일부 학부모님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계시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이런 도전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 날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때로는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아이들의 밝아진 표정을 보면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죠. 우리가 시작한 이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파도를 만들어낼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나은 급식, 더 건강한 아이들을 위해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정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역을 넘어 더 많은 학교에 건강하고 맛있는 급식을 제공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노력은 계속될 거예요. 흑백 요리사를 처음 봤을 때가 생각나요. 그때는 몰랐죠. 이 프로그램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요. 지금도 여러 번 그 프로그램을 다시 봐요. 그때마다 새로운 영감을 얻곤 하죠. 앞으로도 흑백 요리사를 보면서 계속 배워나갈 거예요. 한식에 관한 책도 읽고 다른 요리 프로그램도 찾아보면서 공부할 생각이에요. 인터넷에서 한국 요리 영상도 많이 찾아보고요. 제 꿈은 간단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더 건강하고 맛있는 급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조금씩 발전해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정말 훌륭한 급식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아이들이 급식 시간을 기다리고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하면 절로 미소가 지어져요. 그날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꿈꾸는 미래랍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의 한 작은 학교에서 시작된 한식 급식 변화 이야기 어떠셨나요? 흑백 요리사라는 한국 예능 프로그램에서 영감을 받아 시작된 작은 변화가 어떻게 큰 파급력을 가져왔는지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였습니다. 초등학교 한 급식 영양사의 노력으로 시작된 한식 급식 프로그램, 그리고 이를 통해 변화된 학생들의 건강과 식습관, 나아가 지역 사회와의 연계까지. 음식이 단순히 먹는 것을 넘어 문화와 교육, 그리고 지역 사회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이 주변 학교로 확산되고 대학생들과의 협력을 통해 더 큰 문화 교류의 장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흥미로웠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아이디어가 어떻게 전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학교 급식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런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이 다음 영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